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진입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간 사건, 이게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슨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께서 이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정치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국내에 몇 안 되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교수님?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번 사건은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는 한 미군이 이렇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 한순간이라도 침입을 한 사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20세기 초반에 예. 극심하긴 했지만 침입의 대상이라 할까 카리브해 섬국가 예. 또는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에 예. 사실 국한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남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이제 군사력을 파견한다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파나마 우라 아래까지는 내려간 적이 맞습니다. 없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일종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웨스턴 헤미스피어 예. 번역을 그대로 하면 서반구이지만 이건 유럽의 관점이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그냥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에 대한 확실한 어떤 장악력을 예.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잘 쓰는 표현으로 이제 선제적인 공격의 예. 하나였다는 방식에서는 다소 전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적대적인 예.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겨냥한 선제적 어떤 공격의 예. 또 한 형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례적이고 또 전통적인 면이 이제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오늘의 주제 베네수엘라와 미국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미국은 베네수엘라까지 들어갔는지 요거를 좀 볼 건데 그러려면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이 잡아갔던 마두로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되고 예. 마두로 대통령 얘기하기 전에는 당연히 전임자인 예, 차베스 후고 대통령 차베스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고 하면 아마 마두로보다는 차베스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차베스는 도대체 누구고 네. 왜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한테 그렇게 열광했는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차베스가 등장한 것은 1998년 예.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 2013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제 무려 4선을 한 대통령인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주의자 또는 좌파 포퓰리스트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만 좀 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보면 저는 볼리바르주의자 또는 라틴 아메리카 주의자 예. 또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인물 이렇게 보는 게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실 그가 이제 등장했던 1998년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8년부터 1998년까지 예. 나름대로 굉장히 견고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체제가 유지됩니다. 흔히 그거를 푼토 피호 협약 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베네수엘라가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바로 1958년에 이제 군부 독재 정권이 끝나고 예. 민간인 정치인들이 다소 이제 진보적인 색채, 그다음 보수적인 색채 두 정당 또는 세 정당이 일종의 연합 체제, 그래서 권력 분점 체제를 마련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권력 교체가 사실 이제 뚜렷한 선거 없이 권력을 교대로 나눠 갖는 분점 체제가 유지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든가 대중의 열망 같은 걸 제대로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 체제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1989년이라든가 1992년에 예. 굉장한 이제 반발이 있었고요. 바로 1992년에 당시에 이제 영관급 장교였던 차베스가 등장해서 쿠데타를 장군도 기도합니다. 아니었어요? 예, 오. 영관급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겠네. 실패하고 2년간 수감 생활을 한 끝에 이제 정치적인 사면을 받아서 예. 1997년 이후에 이제 정치 활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거는 선거로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뭐 약 56%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과반이죠. 그러니까 희한하네. 쿠데타 실패한 사람이 6, 7년도 맞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만큼 어떤 대중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고요. 예. 그 이전의 40년 체제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데 바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인물, 뭔가 이렇게 민족주의 정서도 강하고 라틴 아메리카 주의 정서도 강한 인물이 예. 부상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뭐 어려운 관계에 돌입한 것이죠. 아니 차베스는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기가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보통 파퓰리스트라는 말을 달리 풀면 학자들이 포퓰러, 예. 즉 대중적으로 인기 있다 이렇게 이제 풀기도 하는데요. 예. 우선은 그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1999년에 그가 국가 명칭을 공식 명칭을 바꿉니다. 뭐래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볼리바르라는 게 예. 뭐예요? 앞서 바로 이제 계속 시몬 말씀하시는. 볼리바르라는 인물은 18세기 말에서 말에 태어나서 1830년까지 이제 살았던 인물인데 한마디로 라틴 아메리카 주로 이제 남아메리카의 5개 국가를 독립시킨 해방자입니다. 오, 흔히 5개 이제 국가를? 스페인어로 이제 엘 리베르타도르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독립투사, 각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워낙 이제 스페인의 이제 식민 통치를 여러 지역이 받다 보니까 그 예. 스페인어를 쓰는 그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들 독립한 이후에 하나의 통합 체제 또는 연대 체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남아메리카 통합의 기수이자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먼로 독트린이 1823년에 있었는데요. 예. 그 뒤에 그걸 적절하게 이제 미국이 어쨌든 내려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에 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 견제 또는 미국 반대의 어떤 주도자 역할을 하겠다. 그 두 가지를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차베스가 바로 그런 볼리바르의 두 가지 특성을 그대로 예. 21세기에 예. 되풀이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미국으로서는 싫어할 것만 골라야 되는데요. 뭐 미국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예. 얘기고요. 그 정서는 뭐 오래전부터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세기에 차베스는 미시온이라고 해서 예. 베네수엘라 이제 대중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랄까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 또 보건복지 뭐 의사들을 파견해서 확대하는 예.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책이 인기가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차베스 집권기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그냥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베풀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차베스 집권기인 2000년대 예. 보면은 그 베네수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인 이제 석유의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였고 그리하여 그것이 어떤 복지 재정으로 이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차베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게 마두로잖아요. 네. 마두로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차베스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이제 부통령을 한 것이고요. 예. 차베스가 사망을 했을 때 예. 말하자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봐야죠. 바로 후계자네요. 예, 1962년생인데요. 이제 노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가라고 볼 수 있고 예. 의원이 된 것은 200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예. 2012년에 부통령이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고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마두로는 차베스의 모든 걸 이어받아서 정책주 다 이어받았을 건데. 네. 그런데 차베스에 비해서 별로 인기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건 왜 확실히 그래요? 그런 듯합니다. 예.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그 2013년에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상당히 카리스마 넘치는 이 차베스가 사망을 한 뒤에 고스란히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버거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한 2015년을 전후로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뭐 좀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중의 이제 그 어떤 반발이라든가 야권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대처하는 마두로의 방식이 예. 매우 권위주의적인
뭐 그런 어떤 통치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예. 주로 이제 행정부 권력에 사법부라든가 입법부 즉 의회를 종속시키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마두로는 뭐 그런 측면을 좀 뚜렷하게 드러냈다. 뭐 포고령 통치를 즐겼다라든가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스타일도 차베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독자적이고 포갑적이었던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또 봐야 네. 됩니다. 대중의 반발이 심해지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 예. 정책적 어떤 수단이 뭐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는데 차베스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나 보죠? 예. 나름대로 이제 뭐랄까 이제 지지율 보면은 차베스 때가 확실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 좀 여유가 예. 있었구나. 네, 차베스는요. 맞습니다. 예. 야권의 반발도 뭐 마두로 때 더 거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더 포갑적으로 나갔다는 건데. 예, 예. 자, 그런데 보니까 2019년에 굉장히 큰 정치적 위기가 왔었다. 정권을 잃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2018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거 거의 부정선거 아니냐 하는 그 그래요? 의심을 받았던. 예. 그리하여 이제 그 뭐 그런 와중에서 야권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젊은 그 후안 과이도라고 하는 예. 어, 이 사람. 예, 예. 그 정치인을 예. 말하자면 이제 그 의회의 지도자로 이제 빨리 선출을 합니다. 35살인가 그랬는데요. 예.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가 주장하는 정부와 그다음 과이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또 어떤 승인을 받은 예. 정부가 약 4년 정도 공존을 하는 시기가 그게 전개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4년이나 갈 수가 있죠? 어,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부정성 2018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강했고 국제적으로 승인을 못 받았고 예. 마두로가 그 야권은 과이도를 맞습니다. 의회 수반으로 올렸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또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 같은 경우 이 과이도 정부를 오히려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예. 아마 예산도 상당히 또 지원을 하기도 해서 예. 무려 그 뭐 한 해 이제 집행하는 야. 액수가 몇 천억이 어. 됐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4년간의 이상한 동거 어떻게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 2022년 12월에 이제 과이도의 여러 가지 이제 다소 불투명한 뭐 국정 운영이라 할까요? 예. 역시 예산의 뭐 낭비라든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것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반발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또 의회 지도자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일종의 두 개의 뭐 병렬적인 정부랄까 이런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과이도가 알 수 내려오면서요? 있습니다. 예. 과이도는 지금 뭐예요? 지금 아마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아, 있는 걸로 알고 망명 있습니다. 일종의. 예, 예.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내려오면 베네수엘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이때 정치 위기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거의 뭐 국가 실패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이번 사태 네. 직전까지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어땠어요, 의원님? 교수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부정선거 논의 이후에 병렬적인 정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 5월인가는 반대 세력이 마두로를 축출하려는 어떤 시도를 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패했고요. 아다시피 꽤 많이 알려진 거지만 2020년 10월에 예. 미국이 어쨌든 그 연방 법원에 마두로를 이제 기소를 했고 이 유명한 이제 마약 단속국이 예. 현상금을 뭐 한 1,500만 달러를 내걸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인 압박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미국의 제재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2024년에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예, 작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차도. 마차도라는 여성이죠. 이 여성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이제 막았던 오.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이제 출마를 못했습니다. 예. 대신 이제 야권 연합에 다른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결국 그 선거가 51대 44 정도로 그 마두로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봐야 될까요? 50대 공식적인 49, 50대 40. 예. 아슬아슬이겠네요, 진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마두로 잡아간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제 미국이 표현적으로 든 이유는 마약이잖아요. 네네. 기소도 돼 있고 네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마약 밀수 혐의로. 근데요, 궁금한 게 미국에 들어오는 남아메리카 마약 카르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멕시코 카르텔. 콜롬비아 그다음 뭐 콜롬비아. 이렇게. 예.
이거지 베네수엘라는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았어요. 베네수엘라 이 마약이. 그 마두로의 이제 부인이 있죠. 요번에 네. 이제 같이 이제 잡혀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실리아 플로레스인가. 그 조카 2명이 있었는데요. 이 조카 2명이 이제 코카인 뭐 예를 들어 밀매매 혐의로 미국 당국에 어쨌든 이제 체포가 돼서 결국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에 예. 결국 이제 또 미국이 나름대로 베네수엘라가 억류하고 있었던 미국 측 인사와 맞교환 형태를 통해서 그 수감 상태에서 풀려난 경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아주 뭐 중요한 어떤 그 인물들 예. 또는 그 측근이 이 마약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이제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마약 문제는 있지만 역시 마약은 멕시코나 콜롬비아에 비하면 좀 양이 예, 저도 적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이유로 마두로를 잡아간 건 역시 수면 아래 표면 아래 저 수면 아래에 있는 석유 아니냐. 예, 맞습니다. 트럼프 뭐, 대통령은 또 석유 얘기도 대놓고 하기도 했고요. 잡아간 예, 다음에. 그런 걸 이제 감추는 수단이지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워낙 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그 이게 석유와 관련된 문제 아니냐라고 드러난 셈이죠. 잡기 전에 얘기 안 하는데 잡아온 다음에 얘기했어요. 네네네. 석유라고. 네네.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언제부터 이제 개입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그 베네수엘라의 유정에 관심을 가졌던 건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보통 이제 그 우리 국민들 관점에서는 석유 하면은 이제 서아시아 흔히 이제 유럽식으로 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의 석유를 그 떠올리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그 지역의 석유가 국제적인 관심을 끈 건 1945년 이후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예. 베네수엘라 역시 거의 그 즈음에 그 이전에 미국 자체 내 석유 생산이나 멕시코의 석유를 어쨌든 대체하는 예. 수요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관심을 끌게 되고요. 유명한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페크. 예. 1960년에 5개 국가로 출범을 하는데 예. 베네수엘라는 창립 회원국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런 국가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차베스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뭐 다소 껄끄러운 관계에 돌입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예. 또 차베스는 한 번 더 뭐 이전에 이미 이제 석유는 국유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2000한 뭐 6, 7년경에 다시 한번 이제 또 국유화를 시도하면서 미국과 이제 또 큰 충돌을 이제 빚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처음에 차베스 등장 전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할 때 네. 미국의 석유 자만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개발한 건 맞는 거죠. 예, 뭐 석유 시추라든가 또 정유라든가 하는 것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뭐 20세기 전반기 이제 멕시코 사정하고 매우 그럼 유사하다고 볼 수 그걸 있습니다. 국유화했다는 얘기는 미국 예. 회사들은 거기 투자한 돈, 지분 이런 거 다 잃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뭐 정확하게는 expropriation 그래서 이제 네. 수용이라고 봐야죠. 뭐 완전히 몰수했다기보다는 수용? 적절한 값을 지불했겠지만 예. 예. 아마 미국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이 바라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뺏겼다라는 느낌을 예. 가질 수 있는데요.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국영 석유 회사가 등장한 게 1976년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베스 이전에 이미 그런 시도가 있었고 운영이 그런 방식으로 됐다. 아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베네수엘라 석유를 우리가 가져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 베네수엘라 완전 식민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네. 어떤 형태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용납을 해요? 이게 매우 선언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예. 그냥 우선은 이제 그 예를 들어 2006년 7년 엑슨 모빌 같은 회사의 예. 투자 지분이 상당히 사라졌다. 예. 뭐 그래서 지금 아마 국제적인 뭐 재판 절차를 거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뭐 일종의 이제 조치가 있을 듯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여론을 당연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요. 예. 결국 이제 미국의 최종 목표는 베네수엘라 친미 정권을 세우는 걸 텐데 대통령까지 잡아왔는데 그냥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이게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베네수엘라인들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이제 주권이라는 단어 소베라니아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예.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토 보전이라든가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요. 이거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이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19세기 초반 또는 19세기 말 유명한 뭐 호세 마르티의 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우리의 아메리카, 즉 미국과는 구별되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어떤 그 공통된 정서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예. 과연 베네수엘라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미국식 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이제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해서 예. 워싱턴 컨센서스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긴 했지만 대중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을 또 주는 내핍 정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뭐 대중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미국의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철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장벽이 있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그럼 지금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됐잖아요. 예. 트럼프 권한대행 예, 뭐 권한대. 그렇게 돼 예. 있는 거죠. 예. 그럼 뭐 트럼프 손을 벗어날 것이다. 그 사람도. 당연히 말씀이지? 이제 베네수엘라인들의 어떤 정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예. 뭐 줄타기를 하거나 뭐 어찌되거나 뭐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